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변호사님을 또 초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네. 예, 저는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노동전문 뭐 민형사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네. 학부 때는 변호사가 꿈이 아니었죠. 예, 원래는 그 사실 이제 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사실 이제 보수도 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문직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네네.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로스쿨 진행한 건가요? 예, 그 학부 때 중간에 1년 정도 휴학을 하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 이제 바로 이제 네. 로스쿨에 들어가고, 로스쿨에서도 휴학 없이 바로 진행을 해서, 예, 지금은 변호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스쿨 과정이 몇 년이었죠? 네, 로스쿨이 3년 과정인데, 네. 3년, 마지막 연차 졸업 직전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변호사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이제 다음 해에 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 네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은 졸업했지만 변호사는 아닌, 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로스쿨 합격한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졸업 준비반으로 해서 하면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취업에서 준비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스펙은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당연히 가만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리트라고 해서 법학 적성 시험을 줄여서 말하는 게 네. LEE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의 점수,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영어 성적, 네, 그리고 이제 학점, 네네. 예, 요 세 가지가 가장 주요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소서, 그 이외에 이제 자소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사회 경험, 그리고 뭐 봉사활동 뭐 등등등의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공부 기간이 아까 리트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이게 리트라는 시험의 특성이 이게 공부를 한다고 무조건 느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 자체는 오래 준비하진 않았는데 보통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서 이제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기존에는 학점 준비나 영어 성적 준비에 좀 더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단축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엔 그렇게 됐죠. 왜냐면 제가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군대를 가서 이제 다녀오고 제대를 한 이후에 로스쿨을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 3, 4학년 그냥 네네. 내리 이제 해서 쭉 학교를 나오고 바로 로스쿨을 진학한 케이스여서 네네.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변호사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군대는 안 갔다 온 거예요? 네. 그게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네. 그 군대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네.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네네. 군법무관이라고 해서 장교로 네네. 가는 제도가 있고, 공익법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약간 이제 봉사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제도로 해서 이제 군 미필이 네네.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공익법무관 제도는 총 몇 년 동안 하시나요? 저희가 근무 기간이 이제 3년인데요. 네네. 그 이제 1년마다 근무지, 이제 임지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임지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법무부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뭐 저기 관련 기관에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뭐 로펌에 취직을 하셨나요? 아니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저는 법무관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준비를 조금씩 이제 좀 이제 뭐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바로 개업한 케이스죠. 네. 네. 로펌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법률사무소 형태인데, 법률사무소 송하라고, 네. 지금 이제 제가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하 어떤 네. 뜻인가요? 이제 나무 할 때 그 소나무 송자에다가 이제 아래 하자여서, 그 사실 저희 업무가 그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건이
뭔가 뭐 피해를 입으셨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네.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무 그늘처럼 좀 휴식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서 송하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법률 사무소마다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송하는 어떤 전문 네. 분야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제가 전문 분야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 전문 분야인데 사실 이 전문 분야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로스쿨 지원을 할 때부터 좀 노동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도 노동 쪽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로스쿨 때는 이제 공익인권법 연구회라고 해서 제가 그 연구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약자들의 권리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노동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돼서 네.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저희 시험에서도 그 선택법이라고 해서 특별법 중에 시험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보는데 그것도 제가 노동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다행히도 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을 때 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무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 노동사건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법률구조공단은 그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이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네. 그 노동청이라고 해서 그 이제 못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신고를 하세요. 이제 진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체불 임금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들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임금하고 퇴직금 소송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관심이 생겨서 네.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당연히 해고 관련 어떤 사안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하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동 전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변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네. 일을 하시나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 법률구조공단 있을 땐 당연히 이제 노동자 측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이제 네. 일을 했는데 개업을 하고 나서는 사실 제가 이 전문 분야 일을 하다 보니 노동자분들을 도와드릴 때도 있고 사실 사업주 측의 사건을 이제 대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업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 인권 때문에 노동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익인권법 학회에서도 주로 이제 노동 뭐 탄압이라던가 약간 이제 부당해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제 실무로 나오다 보니까 좀 다양한 케이스를 좀 접하게 되면서 좀 생각이 약간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좀 균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자 측에서 굉장히 억울하셨던 케이스도 많았지만 사실 사업주 측에서 억울한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근로자분이 횡령을 하셨는데 회사 돈을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뭐 해고 무효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횡령을 했으니까 사실 그 돈을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법리인데 그 회사에서 반납을 안 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신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퇴직금이나 임금 같은 월급 관련 밀렸다고 하면서 네네.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하고 서로 이제 이제 저희 이제 표현으로 상계를 한다고 하던데 네네. 이제 상계를 하려고 하거나 네,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고 상계가 퉁치는 거. 네, 퉁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노동법에서는 그 임금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걸 끝내려고 하면 이제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재판에서 못 끝내니까 이렇게 네네. 되면 왜냐면 별도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 횡령 당한 금액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노동자분들을 보호하는 법이고 이 법이 이제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좀 이런 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갖게. 무조건 노동자가 옳다 이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네, 또 맞죠. 노동자의 잘못이 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또 그렇죠. 변호해 주실 네,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근태 이제 근태라고 하죠. 근무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지각을 한다든지
뭐 일하는 시간에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일하는 근무 시간에 이제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뭐 이러면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겸업금지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업무를 동종으로 같이 하거나 이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하다 보면은 사실 무조건 근로자가 약자냐 그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네. 변호사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네. 전문 분야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좀 부담감이죠, 부담감.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소송이 이제 원고가 이제 부당해고 소송에는 근로자거든요. 이제 원고 측에 주로 대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해고가 해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네.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지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하면은 부당해고다 그러면은 더 이상 추가로 취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관련 사건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의 생계나 이런 게 매우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힘든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 걸로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해주고 계신 데니한 님의 이제 사실 이제 만드셨던 그 하인사이트라는 카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카페의 이제 본질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 카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만나게 그렇죠.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만나서 지금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네. 계속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좀 많이 인생에 대해서도 배우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면서 로스쿨 들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자소서에도 좀 녹여서 많이 썼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무료 봉사잖아요. 네네. 이제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혜택 없이 본인이 순수하게 이렇게 베푸는 건데 대학생 때와 또 로스쿨 준비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도 네. 굉장히 많은 학생을 가르쳤던 네.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이제 조금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마 이거는 흑수저 출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내용인데, 흑수저는 가장 안 좋은 게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이걸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그때는 네. 잘 몰랐습니다. 맞아요. 예, 어려울 땐 모릅니다, 이걸. 예, 근데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건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흑수저니까 제 주변에서 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고민의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컸고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외도 했었지만은 네네. 그걸 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얘기를 해줬던 게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좀 설정해야 되는지나 인성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사실 많이 해줬고 네. 그걸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좀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이제 그게 벌써 한 10년 네. 더 됐죠? 네. 그 학생들이 벌써 이제 성인이 됐을 것 예, 같은데. 지금 다 20대 후반이래요. 네. 20대 후반 막 30대인 친구도 있고 해서 뭐 이미 취업한 친구도 있고 네. 제가 하던 친구도 저랑 유사하게 로스쿨 간 친구도 있고요. 아, 그래요? 어떤 친구는 이제 대기업 취업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실 잘 안 된 친구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기는 한데 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네. 그 친구들도 뭐 물론 겉으로만 그럴 수는 있지만 저한테 고맙다고 항상 얘기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네.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연락을 할 거라서 그렇죠. 되게 좀 행복하게 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저희 네. 같이 일하시는 분. 제가 이것도 좀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업을 했을 때 음. 제가 처음으로 직원을 해가지고 선발하신 분이 이제 그 하이사이트에서 만났던 학생의 어머니셨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인연이 참 무서운 게 그 하이사이트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네. 그때 그 아이를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나 아무리 좋은 뭐 교육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다른 어떤 교육적 뭐 가치나 뭐 관념 같은 거를 가지셔야 아이가 잘 될 수 있다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점점 아 이분 되게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하이사이트에서 만났던 아이의 어머님과 이제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개업을 해서 네. 모시겠다. 같이 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키면서 네, 로스쿨 끝나자마자 바로 개업하고 바로 모시게 된 거죠. 네. 아, 특별한 인연이네요. 네. 한 10년 네, 알고 또- 지냈던 거죠. 그리고 그쵸? 그 아이들과 계속 지금 알고 네. 지내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의 뭐 진짜 친형 같은 네, 그런 사람이 돼 있죠, 지금.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번에 또 특별히 또 법률사무소 송화에서 또 그런 재능 기부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뭐 인턴이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그냥 약간 실무 수습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한두 명은 했습니다.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조금 기회가 좀 부족한 친구나 좀 대학생들을 네네.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 정도로 해서 조금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로스쿨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는 않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뭐 대학과 관련해서 입시를 준비한다던가 대학교 때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법률과 관련해서 조금 뭐 의미가 있는 분야, 뭐 인사 노무 분야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제가 노동 전문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뭔가 이런 소장 쓰는 것도 예시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교육도 조금 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대상이 대학생인가요? 네, 고등학생, 대학생 나눠서 지금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인 분들도 이제 지원해 주셔도 되고 고등학생 분들도 지원해 주셔도 돼요. 네. 네, 아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네. 등록비나 수업료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전혀 없고요. 아, 전혀 없고 네. 그 대신 저희가 여비까지는 못 드려서 네네. 그냥 스스로 밥 드실 수 있는 정도고 교통비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그러면 진행해드립니다. 돈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활동비를 조금 받으면서 네.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렇죠. 기회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그 하이사이트에서 하듯이 그냥 조금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좀 네. 많이 주고 경험을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했던 게 네. 주변에서 배울 경험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뭐 짧지만 아주 짧게라도 네. 좀 경험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